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화여고 국어 강의하는 윤성혁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도 이제 받으신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이제 강의들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부분들 기본적으로 좀 챙겨 드리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제 대원외고 교사였습니다. 국어 교사였는데 이제 국어 교사 일을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된 뒤로 지금 현재 미래탐구 목동에서 이제 수업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미래탐구 대치 시대인재 대치에서 지금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어떤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개정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2학년 친구들이 이제 예비 2학년이죠. 잡아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많이들 접하셨겠지만 저는 이제 형식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가 사실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교사 입장까지 녹여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터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어떤 내용들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냐 이것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제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정교육 과정에서 우리 2학년의 변화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사실은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당연히 2학년 1학기엔 문학을 한다. 2학년 2학기 땐 화법과 언어를 한다. 자, 이렇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학교 알림이를 들어가서 봤는데 이거 잘못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다행히 이 부분들은 이제 좀 실질적으로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학교에서도 지금 변화가 많다 보니까 사실 정보 공시를 한 내용이랑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다를 정도로 사실 좀 정신이 없는 그런 해가 될 겁니다. 많이들 걱정이 되실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바뀐 뒤로 지금 첫 타자 우리 맨날 이야기했죠. 왜 하필 나부터야, 그죠?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2학년도 마찬가지로 왜 하필 나부터야가 또 이제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름 자체는 우리가 문학이고 화법과 언어인데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문학 과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문학이겠죠. 네, 문학입니다. 문학이니까 문학이 나오는데 그럼 문학에 뭐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요. 우리 교과서 선정되어 있고 사실은 학교 특성상 사실 교과서를 많이 나갈 거라고 예상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구성을 보았을 때 무엇이 있느냐라고 보면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이라는 과목을 2학년 1학기 때 진행하는데 그럼 2학년 1학기 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문학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걱정되실 수 있는 부분들 사실 이전에 교육과정에서도 문학이라는 게 존재를 했었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는 당연히 1학년 때 했던 어떤 시행착오들이 조금 반영된 문학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외부 작품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고라는 특성상 당연히 2학년 때부터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수능이라는 것을 대비하는 학교의 어떤 모드가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모든 영역을 다 들어간다. 제가 끝에도 써놨지만 모든 문학 작품이 시험 범위다. 단순히 이걸 넘어서서요. 경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고3에 가면 이 수능까지도 대비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그런 문학을 낼 것이다. 예상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챙겨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화법과 언어 한번 넘어가 볼게요. 화법과 언어라는 건 영역이 우리가 이전 교육과정에서 화법과 작문, 화작으로 불렀었죠. 거기서 이제 작문 빼고 이제 화법만 남은 거고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면 문법이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화법과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전체적인 비중을 봤을 땐 압도적으로 문법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화법과 작문이라는 게 엮여 있을 때 이것이 왜 화법과 언어로 이번 교육과정에서 변화가 됐냐면 화법, 작문 두 가지의 그 비중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메인의 문법 받고 그 다음에 옆에 화법을 곁들여서 가는 식으로 교정을 했다는 거죠. 교육과정 속에서.
자,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과정의 원래 원칙상, 즉 취지 자체를 살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법에 대한 어떤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나온다는 건데요. 자, 중요한 것은 2학년 1학기 때, 즉 두 번의 시험 안에 모든 영역의 문학에 우리가 통달을 해야 되고요. 2학년 2학기, 그 한 학기 두 번 시험 모든 문법 영역을 통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가 이전에는 문학이라는 것이 존재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려나 할 수도 있지만, 화법과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정말 문법만 나오게 생긴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출제 기조 변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시험을 볼 때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제가 결과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고등학교 입장에서 이 기조의 변화라는 것이 왜 생기게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어 시험이 굉장히 난이도가 좀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즉 달라지게 된 원인이 뭐냐면요, 이 평균이 원점수가 너무 낮으면 성취도가 굉장히 불리해져요, 대입에.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사실 경향의 변화가 예고가 살짝 됐을 때 저는 이미 느꼈습니다. 아, 이거 학교에서 지금 한번 난리 났구나. 왜냐하면 이제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성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점수를 가지고 가는 건데, 이 원점수가 안 나와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전략을 어떻게 갔느냐? 아, 기말고사에서 애들 전체적인 평균을 조금 올려줘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조절, 이 타이밍이 제가 왜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아, 그러면 이 아이고 시험 이제 조금 나아지려나 보다.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이 너무 낮았다는 판단 하에 일단 인공적으로 조금 올려본 거죠. 그럼 2학년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중간 값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하나의 시행착오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교 입장에서 말이죠. 2학년 들어가면 이제 1학년 때 했던 4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 이 아이들은 대충 이 정도 난이도로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다라는 게 지금 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학년 과목에서는 이러한 경향의 변경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건이 어떤 거냐면요, 그럼 2학년 시험이 상대적으로 쉬울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냐? 각 영역별 심화학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학기엔 문학, 2학기엔 문법. 그러면 우리가 1학년과 2학년 어떤 부분들의 변화가 생겨야 되느냐,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셨을 때 이 공부 방법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1학년 때는요, 국어가 두루 잘해야 됩니다. 비문학도 많이 나왔죠.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비문학 범위 엄청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문법 같은 것들, 원리 다 알아야 되고, 어렵게 나오면 막 정신없고, 그 다음에 뭐 문학도 문학 나름대로 외부 지문도 엄청 나오고, 그래서 두루 잘하는 게 중요했는데, 2학년 들어가면은 두루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의 마스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영역의 마스터가 되는 것이 결국 뭐냐? 각각의 영역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실력 쌓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학년 때는 두루 맛보기였다라고 한다면 2학년 때는 이제 그 각 문학이라는, 문법이라는 요리를 잘하는 그런 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각자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셨을 때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이해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 첫 번째, 대연외고 교사 출신이라는 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특히나 어떤 경험이 있냐, 문학만 출제해서 아이들을 변별시킨 수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문학 작품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변별을 시켜왔었고요, 단 한 번의 오류와 재시험도 없었습니다, 제가 출제했을 때. 자, 그건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반대로 얘기하면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난이도 조절이 되고 어떻게 해야 변별이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경험을 살려서 수업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제가 문법 전공입니다, 대학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법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제가 전문가로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 수강생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교과서 심의위원을 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교과서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품 간의 연계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향후에 이제 3월에 우리가 시험을 나가게 되는 정규반이 개강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측하고 연기하는 데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출제자의 눈, 즉 출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업들에서도 보통 선생님들은 이런 걸 내신다, 이런 것들의 효율을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윈터 프로그램, 그럼 앞으로 프로그램 수업 내용 어떻게 될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학, 문법, 화법 세 가지 같이 잡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2학년 때 이런 영역들이 나가니까요. 자, 그래서 문학 전 영역을 걸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문법 전 영역, 화법 전 영역, 총 우리가 세 가지 영역을 두루 실력을 갖춘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8주차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모두 녹을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했거든요. 상세 커리큘럼을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늘 자료에다가 실어다 드렸습니다. 각각의 이제 단어, 예를 들면 문장 이런 것들은 문법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학 고전 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이런 것도 마찬가지 문학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화법도 사실은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토의, 토론, 발표, 대화, 협상 이런 식으로 유형화된 그런 이론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이 전 과정을 윈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본기를 쌓고 2학년 때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수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실력입니다. 실력을 쌓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국어, 책 읽기, 다 이런 얘기들은 옛날부터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실전에 갔을 때는 진짜 그 영역에 대한 실력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수업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어필 드릴 수 있는지 좀 골라봤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출제자의 눈, 즉 제가 출제 경험이 있었고 교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나올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해 중심 학습에 최적화된 교재 자체가 저는 항상 제가 제일 중시하는 건 이해입니다. 이해. 아이들에게 문제 풀고 문제 100개, 1000개 줄 수 있는 거 그거는 사실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해 중심 학습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섬세한 피드백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제 수업의 원리들을 이제 소개를 좀 드린 부분인데요. 이제 이거는 향후에 이제 3월 이후에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복습 테스트를 쭉 진행을 할 겁니다. 매 수업마다 이제 동일하게 가기는 하는데요.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 그 전 수업에 대한 어떤 복습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과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국어를 가르치지만 아이들이 국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영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과제 자체를 효율적으로 주는 게 제 1번입니다. 효율이란 말은 단순히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알고 정확하게 풀고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풀어오세요가 아니라 저는 과제를 좀 까다롭게 줍니다. 분석 과제라고 해서 아이들이 지금 풀어온 과제조차도 또 분석하게 만듭니다.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기본기를 좀 향상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 결과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피드백을 드리고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상담과 보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제가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쭉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재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름이 좀 강렬하죠. 국어의 근본이라 가지고 이제 좀 지어봤는데 근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어는 말 그대로 뿌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심 이론 같은 것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서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습 과제도 매번 같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진행했던 복습 테스트 이렇게 좀 제시를 드려봤고요. 이런 것들이 매주 같이 진행이 되면서 항상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좀 전체적인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드리고 있는 이 피드백들은요, 지금 현재 제가 이화여고 수업을 하는 친구들의 실제 피드백이고, 그 다음에 실제 내용들이고, 실제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제가 직접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이 됐건, 저녁이 됐건, 새벽이 됐건, 제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영상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과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듣는 친구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과제를 받아요. 인증을. 왜 그러냐? 이 과제를 제가 효율로 주기 때문에 너희는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사실 피곤하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제가 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너 이거 안 했어. 저번 주 그거 안 했어. 저저번 주 거 그거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쭉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수업을 듣든 간에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수행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사실 시험도 그렇고 저번 시험도 그렇지만 일단 저번 시험에서도 이제 전교권 학생이 바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험이 뭐 난이도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실적을 저희 반 학생 전원이 90점대 후반까지 받았습니다. 점수를. 그래서 그 친구들 특히나 절반 이상이 지금 만점이거든요. 저희 수강생에서. 그래서 그 학교에 이제 뭐 그런 어떤 난이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위애적인 위치를 가져간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은 저희 수업에서 했던 것이 그냥 다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많이 가지게 된 또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그만큼 어떤 수행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저는 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잘 끌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아이들이 열심히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측면으로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담임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향후에 수행평가 생기부 관련된 것까지도 저에게 좀 문의를 주셔도 제가 충분히 지도를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수업에서도 너네 이번에 수행평가라며 하면서 수행평가 때 이거 참고해 하고 제가 자료도 막 뿌리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습 상담 당연히 24시간 가능하고요. 제가 새벽까지도 답변을 하는데 선생님 이 시간에 깨 계세요? 이런 반응도 많아요. 그만큼 제가 정말 열심히 답변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기타 문의 이렇게 하고 번호는 제가 그쪽에 안 적어놨는데 제가 번호를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알려드리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제게 문의 주시면 제가 좀 친절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일정은 이제 온라인에서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제가 뭐 매주 화요일, 목요일, 특히 1월 6일 날 개강을 하게 되는데 매주 화목 6시에서 9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저랑 같이 하게 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것들부터 심화까지 정말 국어를 잘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그런 명확한 길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